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미국 형님, 데이빌 리입니다. 오늘, 주제는,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질문들을 받고, 제가 평소에 긍정적 평가를 해서 폴폴에 넣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분기 최저점인 250불까지 내려왔습니다. 너무 동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견디셨고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하면 됩니다. 변동성이 커도 제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출장을 왔어요. 제가 이제 CIO가 된 다음부터 출장이 좀 닿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후임이, BP 레벨의 후임이 저희, 미국에서는 401k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통해가지고, 한국 같으면 국민연금이죠. 그래서 원천징수, 월급에서 이제 원천징수를 해서, 자체적으로 각 회사마다 401k라는 은퇴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는 자산 운용사이기 때문에 자산 운용을 하고 또 이게 이런 행정적인 것은 대표적인 케이스 ADP가 많이 하고 있죠. ADP가 지금 투자 대상 그룹에 있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페이롤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ADP에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자산 운용을 하는데 자산 운용사에서 직원이 새로 뽑았다든지 아니면 펀드의 셀렉션에 또 질문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주로 이제 관리를 이게 HR에서 합니다. HR 사람들하고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야 되고 또 법적으로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미국에는 에리사 법이 있습니다. ESIRA 가장 미국의 잘된 법은 과연 윤리적으로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게 자산 운영에 있어서 너무나 큰 리스크를 걸고 있지 않는지, 자산을 잃을 가능성이 큰지 적은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또 보험은 잘 돼 있는데 fidelity bond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특히 401k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이 남가주 쪽에서도 오렌지 카운티 회사 어카운트가 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하게 되니까 이번에 이제 BP 레벨에서 같이 이제 이제 임원이 있어요. 그 친구한테 지금 계속 인사를 시키면서 좀 인수인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연말에 다시 한번 그 HR 디파트먼트하고 새로 인사를 좀 시키려고 잠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코인베이스가 떨어졌다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코인베이스나 비토나 간접 투자가 훨씬 변동성이 덜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오늘은 도표가 좀 7장짜리 장표가 좀 나을 겁니다. 나중에 제가 편집을 하면 아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코인베이스의 지금 현재 상황을, 그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왜 제가 미 형님이 계속 코인베이스 하냐. 저는 동의는 하지 않지만 캐티 우드라는 그 아줌마가 어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이 50만 불까지 갈 것이다. 저희는 좀 약간 허무맹랑하지만 저도 한 10만 불은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불 정도는 비트코인이 갈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티는 50만 불이어서 1000%를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한 10만 불 정도는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수혜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수혜 중에 하나가 이 코인베이스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펀더멘탈, 이게 지금 이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느냐를 이제 2년 동안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제 이 회사의 특성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코인베이스의 비즈니스의 특성은 항상 1, 4분기, 2, 4분기 좋다가 3, 4분기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다시 4, 4분기에 회복됐다가
다시 1, 4분기에 또 확 올라가고 이상하게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팬데믹 상황이라서 그런지 아닌지는 잘 사람들이 그걸 패턴을 찾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정도는 지나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2년 차에 3분기 실적이 11월 7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상 실적보다는 조금 좀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넷 레브뉴가 매출이 분기적으로 볼 때는 2020년 3분기를 볼 경우는 대략 한 얼마인가요 이게? 287이니까 2억 8,700만 불 정도 했다가 4억 9,700만 그죠? 그러니까 2020년 3분기에 287 2억 8,700 왔다가 4분기에 또 회복이 됩니다. 약 대략 500 밀리언까지. 근데 2021년 1, 4분기에 3배나 올라갑니다. 레브뉴가. 그 다음 2022년 21년 올해 2분기에 다시 2000 밀리언이니까 20억 불 이상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와중에 매출 증대가 늘어나니까 300불 이상이 튄 거예요. 그래서 11월 7일 날 발표를 딱 해보니까 그 예상 실적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거예요. 3분기가 실적이 그러니까 1억 2천만 불 정도로 해서 떨어진 겁니다. 이게 비즈니스가 줄어드는 것이냐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죠. 특히 리테일 비즈니스 쪽에서. 그래서 셀오프가 지금 진행이 계속 되고 있다가 이 언설틴티가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분기 최저점으로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폴폴에 많이 더 이상 늘릴 필요는 없지만 1, 4분기 때는 또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이거 떨어진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EPS인데 earning per share가 3분기 때 주춤했어요. 그래서 예상 실적보다 약간 떨어진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웬걸? 그러니까 그래서 한 5년 정도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변동성이 적어집니다. 근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년 차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큰 거는 사실이에요. 30%씩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상 실적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거지 예상 실적이 분기별 실적만 보는 게 아니라 년 실적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지난 11월 9일 날 있었던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예상 실적 EPS는 1불 79전이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 동요될까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1불 62전으로 약간 떨어집니다. 제가 이제 약 0.17달러, 그러니까 17센트가 예상 실적보다 떨어진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신생 기업인데 이 정도 안에서 10% 정도 내외에서 예상 실적을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 크립토 커런시라는 어떤 uncertainty가 있기 때문에 반응을 과격하게 많이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즐기셔야 됩니다. 이런 코인베이스 같은 신생 기업들, 그 다음에 펀더먼트를 잘 쳐내더라도 신생 기업들은 항상 변동성에 많이 움직인다. 올라갈 때도 푹푹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2, 3%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코인베이스에 지금 현재 그 커스터디라는 거는 이 자산에 그러니까 고객 자산이 들어오는 이런 총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딩 에셋 이걸 보면은 도표로 지금 나갈 겁니다. 트레이딩 에셋 커스터디 에셋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분기별로 보면은 2000년 1분기부터 쭉 보면 3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커스터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기 자산은 아니지만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비용이 그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 트레이딩 에셋. 자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트레이딩을 계속하죠. 팔고 사고 비트코인 샀다가 뭐 다른 거 샀다가 팔고 그런 트레이딩을 봤을 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트레이딩 에셋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인데 지금은 100이죠. 100. 넘버 오브 에셋이 100 빌리언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왜 시장에서는 과격하게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느냐. 첫 번째 이유는
이게 법제화되고 또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커지고, 두 번째는 interest rate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신생 기업이 비즈니스를 잘 쳐내도 어리기 때문에, 나스닥이 상장된 지 2년 채 안 됐기 때문에, 특히 펀더멘털이 강해도 이런 기존의 어떤 가치주나 이런 것보다는 변동성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아직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지금으로서는 견디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코인베이스의 특징은 외부적인 인프라스트럭처, 뭐 법제화를 만든다든지 같은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만뿐만 아니라 다른 크립토커런시도 많이 트레이딩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에코시스템을 협력을 통해서, 다른 데를 협력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 코인베이스 벤처 캐피탈들이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들이 대략 자체적인 프로토콜이라든지 웹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는 기업들을 투자하기 위해서 한 30% 정도를 거기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DeFi, 아시죠? Decentralized Finance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코인베이스는 DeFi입니다. DeFi 기업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경쟁력 있는 제3의, 제2의, 제3의 코인베이스를 발굴하고 협력하고 M&A 하기 위해서 돈을 또 인베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게 또 있어요. 지금 현재 은행에서 대출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자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뭐냐면 C5입니다. DeFi하고 반대말이죠. C5는 Centralized Finance에도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게 우리 금융의 미래입니다. 제가 금융권에 있잖아요. 저희는 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전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는 분명히 있었는데, 이 코인베이스가 하는 일 중에 DeFi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게 DeFi니까 C5도 하는 것이, 왜 C5를 해야 되냐면은 비트코인이 금융 상품이나 캐시처럼 이자를 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론이 가능합니다. 일단 론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크레딧 카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네들이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서 어디에 연동시키느냐, 데비트 카드를 예를 들읍시다. 데비트 카드는 지금 달러만 돼 있잖아요. 체킹 어카운트, 체커블 에셋에 들어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M1, M2 여러분, 그런 거에만 연동이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1에 연동이 돼 있습니다. 체크북, 체킹 어카운트에 돈을 넣거나 세이빙에 자산을 넣어놓으면 책을 쓸 수가 있고, 데비트 카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를 누가 한다? 지금은 은행들이 하고 비자가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코인베이스가 하는 겁니다. 뭐로? 달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립토커런시를 하는 거죠. 거기에 한 18%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C5. 이거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플랫폼 디벨로퍼. 지금 플랫폼이 좀 형편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유저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좀 유저 프렌드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또 자기네들이 또 개발을 하려고 하는, 엄청난 가치가 묻어져 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당 가격이 400불 이상 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때, 아이고 형님 그때 안 팔았어야 되는데 형님만 들을 걸,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속이 쓰이지만 앞을 위해서 묻어두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맞지 말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투자하다 보면 언젠가는 웃음꽃 필 날이 분명히 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